자, 2학기 첫 번째 국어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학기의 첫 번째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환상적으로 짜놓은 바람에 선생님이 지금 화요일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국어가 5시간이네요. 5시간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꾸로 교실 수업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명이요. 인물의 삶을 찾아서예요. 여러분들이 읽는 이야기에는 주인공,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면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나무를 심는 사람에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무를 심는 사람 1940년 아프리카 케냐. 자, 배경은 여기 떼고요. 1940년이고 배경은 여기네요. 아프리카 케냐 중앙공원 지역 이태의 작은 마을에서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너희들이 분명히 들으면 놀릴 것 같은데 왕가리 마타이. 이름이 끝내줍니다. 그치? 옆에 사진이 있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교과서를 촬영한 거라 잘 안 나왔나 봐. 아주 인상이 좋은 푸근한 여성 한 분이 계세요. 1940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시네요. 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지금? 나무가 들려있네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 바로 이 왕가리 마타이 이분이신가 봐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맏딸인 왕가리 마타이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보살폈다. 우리 예전에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가 없고 주로 집안일을 하는 많이 그런 식으로 살았었죠. 그 당시 케냐에서도 그랬나 봐요.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고 이 본인도 자신이 학교에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은데리투, 오빠 이름도 멋있네요. 오빠가 왜 어머니한테 왕가리 마타이는 왜 학교에 다니지 않느냐고 물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오빠의 의문, 왜 얘는 학교에 안 다녀? 너희들도 만약에 동생은 집에서 맨날 놀고 있고 나만 학교에 다니면 억울하지?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야, 그치? 오빠도 이 왕가리 마타이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 끝에 학교에 보내기로 결심을 하셨나 봐요. 자, 이제 이 왕가리 마타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네요. 자, 학교에 다녔는데 또 학교를 다니면서 성실히 공부도 잘하고요. 좋은 성적을 거두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왕가리 마타이의 남다른 총명함과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대요. 공부를 아주 잘했나 봐요. 그런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케냐로 돌아온 왕가리 마타이가 어떤 풍경을 보게 됐냐면요. 황폐해진 케냐의 마을 풍경을 보게 됐대요. 황폐해진 케냐의 마을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 케냐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돈을 벌려고 울창한 숲을 없애고 차나무와 커피나무,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랬나 봐요. 이 숲을 다 없애고 차나무, 커피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금 상태가 됐냐면요. 울창하던 숲은 벌목이 되었고, 벌목 뭔지 알죠? 나무 베는 거. 벌목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되었고, 비옥하던 토양은 영양분이 고갈되어서 동물과 식물을 제대로 길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됐대요. 지금 완전히 황폐화됐죠. 이러한 변화로 사람들은 땔감도 못 구했고요.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파괴된 환경이 그녀와 그녀 아이들 그리고 케냐의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왕가리 마타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죠. 자, 이 왕가리 마타이가 왜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고요? 바로 이 부분이 그 까닭이죠. 파괴된 환경이 그녀와 그녀 아이들 그리고 케냐의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무엇을 하게 되었어요? 나무를 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왕가리마타이가 나무를 심기로 마음먹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아예 회사를 차렸어요. 나무를 심어주는 회사. 그래서 그녀는 이 회사가 헐벗고 삭막한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무를 관리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사업은 적자, 마이너스, 면하기 어려웠고요.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나 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왕가리 마타이는 묘목 장사, 묘목이 뭔지 알죠? 나무가 크기 전에 작게 심어서 이 나무를 키우는 작은 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묘목 장사를 해서 회사를 살리기로 하고요.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국제 전람회에 참석해 묘목을 전시했대요. 근데 묘목 사는 사람이 없었죠. 실망스러웠지만 이 왕가리마타이는 포기하지 않고 때마침 그녀는 국제연합의 헤비텟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대요. 자, 헤비텟 회의가 뭐냐면 밑에 나와요. 집을 짓거나 고치는 활동으로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도 있도록 돕는 국제단체예요. 헤비텟 운동이라고 실제로 집 지어주는 운동을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왕가리마타이가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와 마거린 미드, 지금 어떤 분이신지 밑에 나오죠. 테레사 수녀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고요. 수녀님이시지. 늘 인도의 빈민들을 돌보고 노벨평화상 받으신 분. 마거린 미드라는 분은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래요. 이런 사모아 뉴기니 발리성 같은 곳에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문화연구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을 만나고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더 나무와 숲이 있는 더 푸른 도시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죠. 이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케냐로 돌아왔는데요. 이런 왕가리 마타이를 맞이한 것은, 자, 지금 이 사진을 볼래요? 어때요? 표정이? 묘목이 다 말라 죽었죠. 지금 표정은 매우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묘목이 말라 죽은 걸 보고,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이제 나무 심기를 그만하는 것이 어때? 라고 하면서 이 왕가리 마타이를 그만두라고 설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왕가리 마타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 심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즉 포기하지 않고 나무 심기를 계속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다가 곧 기회가 생겼다고 해요. 1977년 케냐 여성위원회에서 이분에게 그 지난번에 갔다 왔던 헤비텟 회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연설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이 사람이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줬고요. 그다음 이후에 이분이 케냐 여성위원회 위원이 됐나 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네요.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셨나 봐요. 자, 케냐 여성위원회는 나무 심기 운동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기른 묘목을 숲이나 정원 등에 옮겨 심을 때마다 한 그루에 4센트씩 대가도 지불해 줬대요. 한 그루 심을 때마다 4센트. 여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많아서 나무를 잘 길러냈고 화단도 일구고 깨진 화분에다가 묘목을 키우기도 했대요. 일자리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케냐에서 일자리를 가져본 적 없는,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스스로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며 굉장히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는 시골 여성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그녀들을 격려하면서 나무 심기 운동도 전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나무 심기 운동은 큰 변화를 가져왔고, 묘목을 한꺼번에 약 1000그루씩 간격을 두고 심어서 벨트를 만들도록 권장하면서 이 그린벨트 운동으로도 불리게도 됐대요. 그린벨트 운동. 자, 그린벨트 운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나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가꾸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요. 사람들이 나무라는 건 사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꾸는데 지친 몇몇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빨리 베어서 묘목이 자라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이 나무를 그냥 땔감으로 쓰든지 어떻게 베어서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가 빨리 자라지 않으니 나무 심기 싫어요. 우리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줄 것을 부탁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베고 있는 나무는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누군가가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케냐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나무도 여러분들이 직접 심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 언젠가 심어놨던 것들이죠. 이 지금 왕가리 마타이도 빨리 나무가 안 자라는 것을 성토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리 마타이는 꾸준히 그리고 열성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이끌었대요. 하지만 모두 다 이 왕가리 마타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죠. 1989년 케냐 정부는 이 나이로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우후루 공원에, 이름 특이하다, 우후루 공원에 복합 빌딩을 건설하려고. 이 우후루 공원이 어떤 곳이냐면 대도시 나이로비에 남아있는 유일한 녹지 공간이래. 그래서 이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서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빌딩으로 건설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밀어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 왕가리 마타이가 도심 속의 녹지대와 시민들의 쉼터가 계속 보존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 회사와 정부에 편지도 쓰고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을 알리면서 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애썼대요. 그런데 힘이 들었을 거야, 아무리. 그치? 힘들어하는 왕가리 마타이를 걱정했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네가 간섭할 일은 아니잖아. 야, 너 너무 심하다. 왜 그래? 응? 그만해라. 근데 사실 왕가리 마타이는 이 우후루 공원은 도심 속의 녹지대와 시민들의 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위에 보면 그림에 친구가 야, 너 그만해. 왜 그렇게 힘들게 간섭해? 그랬더니 옆에 공원을 지킵시다 라고 들고 있는 왕가리 마타이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한지는 여기 나와요. 자, 우후루 공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잘못을 말해야 해. 자기가 앞장선다 이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후루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국 정부가 계획을 바꾸도록 했대요. 노력은 결실을 맺고 우후루 공원에 복합 빌딩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케냐 국민의 반대가 거세지고 또 세계 언론까지 보도하게 되자 케냐 정부는 건설을 포기했네요. 결국엔. 자, 즉 이 왕가리 마타이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사람이에요.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이 왕가리 마타이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나무를 심는 것이었어요.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이 바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은퇴를 하고 휴식을 할 무렵인 노년에도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섰대요. 그리고 왕가리 마타이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4년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케냐의 여성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리고 우후루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선 것. 자, 이 인물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주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이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조금 더 해보면서 이 왕가리 마타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